29페이지요. 대리제도 서술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제도가 나와 있죠? 자, 거기 한번 보시면요. 대리라는 것은 되게 간단한 거기 때문에요. 먼저 여러분들 이제 대리라는 것을 보면, 대리는 어디에 속하냐? 대리라는 것은요, 법률 행위에 속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보면,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말한다? 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법률 행위라는 것은 무슨 요건이 있어요? 먼저 성립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 속에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잖아요. 이 특별한 효력 요건 속에 지금 뭐가 있냐?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조건하고 기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 지금 우리 뭘 얘기하냐? 여기 보면 대리권, 우리가 지금 대리권 공부하죠? 대리권은 효력에 관한 것이요. 그것도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법률행위 효력이니까요. 만약에 대리권이요.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 그래서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법상 법률행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가족법은 안 되고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가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행위 말고 준법률행위 이렇게 있잖아요. 준법률행위를 보면 뭐가 있냐면 그래서 표현행위가 있죠. 표현행위가 있고 사실행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행위는요. 순수사실행위가 있고 여기 혼합사실행위 두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순수사실행위는 뭐겠죠?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혼합사실행위는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법률행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표현행위는 뭐냐? 표현행위는 여기서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감정의 표시를 뭐라 하죠? 용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용서를 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요.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하고 뭐가 있다? 거절이 있고 관념의 통지는 통지하고 승인하고 뭐가 있죠?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대리가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리가 인정되는 것은 재산상 법률행위하고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가 대리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대리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없으면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대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리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본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지금 병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를 주냐면 대리권을 주죠. 그것을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대리권을 주면 이 을이요 병하고 만나서 계약을 하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래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모든 책임은 본인 갑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대리행위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갑에게 기속한다. 대리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리효과를 뭐라고 표현하냐?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 본인 갑이 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라는 것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 말이 아니고 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면이. 첫 번째 대리권은 면이 있고 대리행위의 면이 있고 대리효과의 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런데 을이 그러면 병하고 만나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을이 계약을 했으면 모든 것은요 갑이 을한테 뭐죠? 매매대금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매매대금은 누구한테 가죠? 본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대리권을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갑을 위해서 일을 한다. 우린 것을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대리인은 책임을 질 일이 있다 없다? 대리인은 책임을 질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지만 무슨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본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률 효과에 기속 지출해서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고 만약에 그런데 본인 갑이
권한을 소유한단 말이죠. 수권 행위를 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때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할 때는 이것은 의사 표시를 의사하고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의사 표시를 결정하는 것을 누가 하냐? 대리인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이 만약에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을 때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을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왜냐?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때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 표시 결정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대리라고 하는데, 먼저 사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본인이 있단 말이죠.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의사를 뭐죠?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편지를 갖다 줘라 이 말이죠. 그럼 본인이라는 사람이 뭐라냐? 의사와 표시를 이렇게 결정을 해. 사자의 경우는요. 의사와 표시를 이렇게 결정을 하죠. 의사 표시를 결정하는데 이게 사자죠. 사자한테 뭐라 하냐? 전달해라. 이것을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서 표시를 해라. 우리 이것을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다 이렇게요. 이것을 뭐냐? 우체국 집배원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전신기사라고요. 지금도 우체국 가면은 전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같은 데 보니까 전보로 이렇게 읽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요. 그래 보면 우리가 집배원 그러면 편지를 갑한테 전달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을한테 전달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부도달의 문제다 이렇게. 부도달, 도달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고요. 표시를 하겠다면 표시를 하겠다는데 표시를 잘못한 경우가 있죠. 등남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전보를 치라겠더니 참 뭐죠? 서거로 인해서 애도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전혀 잘못했죠. 이것을 우리가 뭐냐? 표시를 잘못했죠.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요 착오하고 연관이 있는 것은 표시기관이에요. 그럼 우리가 대리 뭐죠? 대리는 의사 표시니까 말을 해야 되냐? 말을요. 그런데 여기 사자 중에서 말을 하는 사자는 어떤 사자예요? 표시기관이죠. 그러니까 이 표시기관의 사자가 대리하고 아주 유사하죠. 전달은요 편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갑한테 전달하겠더니 을한테 전달했죠. 부도달의 문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사자는 여러분 봐봐.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3살 4살짜리들 얼추 심부름 잘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걔들은 의사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자는. 그런데 대리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대리에서 본인은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자에서 본인은 의사고 표시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결정을. 그래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본인은 그 다음에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을 때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그것을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사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대리를 볼 때 어떻게 하냐? 대리는 여러분요 대리는 양이 아주 많단 말이죠.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하나를 따져가면 돼요. 그래서 갑일한테 뭐를 주냐? 대리권을 주죠. 그럼 이때 대리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갑을 뭐라 한다? 갑을 본인이라고 하고 이 병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을을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리권이죠. 이 대리권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리권을 발생. 그 다음에 대리권이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소멸. 이때 발생에는 뭐가 있냐? 대리권의 발생에는요 먼저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법정 대리 뭐냐? 법정 대리라는 것은 이것은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법정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법정 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법원이 선임을 해요. 법원이 선임을 한다. 법원이 선임해요. 그래서 그러면 대리인이 선임하는 것을 법정 대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선임해? 법원이 선임하는 것. 법률의 규정 뭐가 있죠? 친권자가 있죠? 친권자가 있고요. 여기는 부재자 재산관리. 부재자예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이런 것들은 다 법원이 선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후견인 있죠? 후견인 다 법원이 선임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뭐냐? 여기는 보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법률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임의 대리는 뭐냐? 임의 대리는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을 임의 대리다 이렇게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는 뭐죠?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률 행위는 뭐냐?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가 있고요. 단독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단독 행위는 뭐죠?
단독 행위는 다른 말로 뭐다? 이것을 수권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은 위임 또는 위임장을 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권 행위는 뭐라 한다? 수권 행위는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죠.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권한을 수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수권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수권이다 이렇게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수권 행위 하죠? 수권 행위 이것은 뭐죠? 누가 하냐?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본인이 일방적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럼 본인만 일방죄라면 한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독행위죠. 따라서 수권행위가 잘못됐을 때 수권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본인만 취소를 해야지 대리인은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사표시가 몇 개니까? 하나니까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계약이죠. 계약은 위임 또는 위임장을 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 위임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럼 위임 계약은 몇 개의 의사표시가? 2개죠. 이럴 때는 본인하고 대리인, 본인도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도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계약이니까. 그럼 우리가 계약은 뭐죠? 그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법률 요건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원인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을 뭐라고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원인된 법률 관계, 즉 위임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 대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제 임의 대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있죠? 이렇게 대리권이 있으면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유권 대리라고 얘기하고요. 대리권이 없다?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이렇게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 그 다음에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죠. 이것을 능동 대리라고 얘기하고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얘기하죠. 그럼 대리인이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수동 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대리는요. 발생하는 원인이 법률행위냐 법률의 규정이냐, 법률의 규정 법정 대리, 법률행위 그다음 뭐다? 임의 대리.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방향, 의사를 표시하느냐 대리인이 능동 대리, 의사표시를 받느냐 수동 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 유무, 대리권이 있느냐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느냐 무권 대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법정 대리라는 것은 뭐를 법정 대리라고 그래요? 법정 대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본인이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것을, 유효하게 할 수 없는 것을 대리인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 대리를 뭐라냐? 사적 자치를 뭐란다? 보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임의 대리를 뭐란다? 임의 대리는 갑이 직접 병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누가 대신한 것이다? 대리인을 통해서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2사람이 계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이것을 사적 자치의 뭐라 한다?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리는 사적 자치의 보충 내지는 확장이다 그래야지 사적 자치를 제한한다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대리인을 통하면 더 넓게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이 아니고 뭐라 한다?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했죠.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겠죠. 그럼 대리권을 소멸은 어떻게 하냐? 소멸은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하고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죠. 127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또는요 여기 대리인이 뭐란다? 사망하거나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거나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이런 말이죠.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사망,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파산 선고,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거 있죠. 128조다 이 말이에요. 임의 대리 경우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요 임의 대리는 단독행위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권행위죠. 뭐란다? 여기 수권행위를 뭐란다? 철회한다. 철회. 그 다음에 수권행위를 철회. 그 다음에 여기 원인된 법률관계죠. 이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가 된다? 종료가 된다. 종료, 철회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2가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에만 있는 게 있죠. 법정 대리. 법정 대리는 어느 경우요?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되면 능력자가 되죠.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법에는 없는 것이죠. 법정 대리는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대리권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 대리권의 변경이라는 것은 먼저
대리권의 범위를 봐야 돼. 범위. 그럼 대리권의 범위를 보는 이유가 뭐냐? 갑이 을하게 자기네 집을 담보로 잡고 돈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그럼 대리권을 줬다 해서 자기 멋대로 돈을 빌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대리권을 줬다 할지라도 자기 멋대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만 돈을 빌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1억을 빌렸다. 1억. 범위 아니다. 범위 안 1억을 빌렸다. 그럼 이거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만약에 3억을 빌렸다 해봐. 3억 원을 빌렸다고 하는 것은 3억 원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1억 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2억 원은요. 대리권의 범위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바뀌죠. 대리권의 범위 바뀌어 이건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를 따지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누가 책임을 져?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하고 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할 수 있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면 보통은 본인한테 손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대리권을 넓혀야 돼요? 좁혀야 돼요? 좁혀야 되죠. 우린 것을 뭐란다?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얘기하고 대리권을 제한하는 방법은 119조 공동대리가 있고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것이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대리권의 범위는 뭐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다. 그러면 명확하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다, 명백하다 이 말이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안으로 명백한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 안으로 명백한 경우는 우리가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요, 임의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임의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러면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을은요 대리인이 돼가지고 상대방 병한테 말만 해요. 능동대리.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걸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의 대리권은 상대방의 말을 받을 수 있는 수령 대리권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 주죠. 체결하라고 대리권 주면 대리는 계약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또는요 잔금을 말 수 있어 수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체결이다 이렇게요. 만약에요 여기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하고 여기 이행에 관한 것 체결하고 이행.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에 관해서도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에 대해서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는 이행이죠. 이행을 한다는 것은 잔금을 줘야 된다 이런 말. 잔금이요? 아니요,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를 해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잔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체결과 이행 그러면 잔금 지급기일, 잔금 지급 기일을 뭐 해줄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기면서요. 소송상 화해를 하든지 나중에 안 되면 소송을 포기해도 좋다. 이렇게 대리권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가가지고 진짜로 소송을 포기한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은 다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요 본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키지 않고 대리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다 이 말이죠. 본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시키지 않고 대리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킨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도 괜찮다 이 말이죠. 왜요? 대리인은 뭐 할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대리인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이 그 돈을 받았다가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써버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 수령한 것을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나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쓰죠.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의 남용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요?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져?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 대리권의 남용을 쭉 따라가면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나오는 거죠. 대리권의 범위 아니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그래서 갑일한테 1억 원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리병하고 뭐냐? 의리병하고 은행 가가지고 얼마를 빌리냐? 1억 중에서 1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권의 범위 내다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 내.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그럼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그 돈을 병한테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백에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의리한 사람이 여기서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 원칙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상대방이죠. 이 사람 상대방. 상대방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돈을 을한테 주면은 을이 그 돈을 써버릴 것 같다. 을이 그 돈을 쓴다는 것은 대리권을 남용할 것 같다. 이런 사실을 상대방이 알아.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대리인한테 주면 안 되고 누구한테 줘야 돼요? 본인한테 직접 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대리인한테 줬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로 대리인이 그 돈을 써버렸다. 그런 경우까지 본인 너가 책임을 져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7조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07조 1항 단서란 말이 무슨 말이냐? 비진이 표시 이 말이죠. 비진이 표시 유추 적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칙은 누가 책임진다? 남용이 있어도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냐면 대리권의 범위 아니고 대리권의 범위 바꾼 거죠.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 바뀌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이 여기서 극과 극이다 이렇게 합니다. 극과 극이다. 극과 극이다 이렇게. 먼저 볼까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고요. 집을 매도하고 오라고 대리권을 줬고, 그 다음에 입찰을 봐오라고 대리권을 줬고, 그 다음에 예금을 하고 오라고 대리권을 줬고, 영수하고 오라고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영수 받아와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체결하라고 그랬더니 계약을 해제하고 왔다. 집을 팔고 오라고 했더니 가서 팔고 다시 다른 물건 하나를 매수 사가지고 왔다. 입찰을 바로 했더니 가서 입찰을 취하에 동의하고 왔다. 예금을 하고 했더니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또는 이것을 처분하고 왔다. 그 다음에 영수를 하고 왔어. 영수 받아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왔다? 면제를 하고 왔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매계약에 체결의 대리권을 주면은 중도금이나 잔금은 수령할 수 있지만 계약을 말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본인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가 지금 명확할 때 범위 아니다 본인, 범위 바뀌다 대리인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가 뭐가냐? 불분명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불분명한 경우 어떤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이다. 대리권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돼.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면서 야, 너 내 대리인이 될래? 이렇게 얘기해. 너 내 대리인이 될래?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뭘 하라는 말이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이렇게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요, 여러분요, 보존행위죠. 그럼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등기나 그 다음에 만약에 건물이 너무 낡아서 나갔다 그러면 수선을 해야 되겠죠. 음식물이 썩고 있다 처분을 해야 되겠죠. 소멸시효를 중단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보존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보존행위는 말 수 있다?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성질이 일단 변하지 않아야 돼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가 있다? 이용하고 계량행위가 있다. 이 이용과 계량행위를 뭐라 한다? 이것을 임대행위라고 얘기하죠. 임대행위죠.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고 뭐냐면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으로 사거나 다른 말로 또 예금을 인출해서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하거나 또는 전을요 밭을요 답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질이 다 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금을 주식으로 예금을 인출해서 대여한다. 전을요 밭을요 논으로 만든다. 그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고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대리권을 뭘 해야 돼요?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럼 대리권을 제한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 말이죠. 먼저 119조를 보면 119조가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공동대리. 만약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이렇게 있죠. 여기요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인이 소인이 있다 이렇게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그럼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하냐? 먼저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무슨 대리다? 능동대리고, 상대방이 대리한테 하는 것은 무슨 대리다? 수동대리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능동대리는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만 해요. 언제나 각자 대리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받을 때 A, B, C가 다 귀 쫑긋하고 들을 필요가 없죠. 한 사람이 똑바로 듣고 연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예외적으로요. 능동대리가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은 뭐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한다 이 말이죠.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한다.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공동은. 이때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라고 했는데요. 1인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단독결정.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했어. 세 사람이 같이 하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정 권한이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커진 것이죠.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결정 권한은 33명이니까 33.3이죠. 그런데 33%인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했다 이 말은 100%란 말이죠. 100% 중에는 A의 33%가 있죠. 나머지 67%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그래서 6번이다 무권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권대리가 되는 것이에요. 무권대리.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4조요. 124조는 뭐냐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를 왜 금지하느냐?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지금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을이 상대방이죠. 상대방. 이 을을 뭐란다? 대리인이죠. 대리인하고 갑을 뭐라죠? 본인이죠. 이렇게요. 본인의 것을 대리한테 맡겨서 병하고 계약을 하게 한 거죠. 그런데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요. 첫 번째가 매도인이죠. 매도인하고요. 여기는 뭐죠? 매수인하고 이렇게요. 여기는 또 뭐냐? 여기는요. 원칙이죠. 원칙이고 여기는요. 자기계약이고 여기는 또 뭐죠? 쌍방대리고 이 말이죠. 쌍방대리 이 말. 이렇게요. 그럼 이런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계약서에다가 어떻게 써? 계약서에다가 매도인의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어떻게 쓴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런 말이죠. 매수는요? 병 이렇게 쓰죠. 그런데 자기 계약은 뭐죠?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을이 자기가 사버려.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이다. 을.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죠? 여기는 그냥 을 이렇게. 자기 혼자 다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본인 갑의 이익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죠? 그래서 손해. 본인에게 이익이 아니고 손해가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쌍방대리죠? 쌍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갑은요, 을한테 집을 하나 팔아달라고 주고, 병은 을한테 집을 하나 사달라고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럼 두 사람은 다 대리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 나는요, 병의 대리인 누구다? 을. 이렇게 두 사람은 다 대리하는 거죠. 그럼 두 사람 다 대리하니까요. 만약에 갑이 을이요, 갑하고 칠하면 병이 손해고 병하고 칠하면 갑이 손해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자기가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요,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뭐냐? 본인의 승낙이죠. 본인의 승낙이나 뭐가 있다? 채무이행. 채무이행이라고 하지 부득이한 사유 그러면 안 돼.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그것은 복대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반드시 본인의 승낙 또는 채무이행. 그런데 채무이행이 안 되는 것이 있어. 뭐가 있냐? 먼저 대물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거나 또는 경기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안 된 거 있죠? 세 가지. 뭐가 있다? 먼저 뭐가 있어? 다툼이 있는 것. 다툼,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것.
그다음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기한 미도래 이 말이죠. 그래서 다투 있는 항변권부터는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이행, 이런 채무이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다투고 있는 것, 즉 내가요 돈을 다 갚으니 안 갚으니 다투고 있죠. 그 다음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이런 기한 미도래죠.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되는 것들이 있죠.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본인의 승낙 첫 번째 법무사예요. 법무사의 등기 사무, 등기 법무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는데요. 주식의 명의 개서 대리인, 주식의 명의를 개서한다, 바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변호사죠. 변호사가 강제 집행 절차, 강제 집행 절차에 참가하는 것, 이렇게요. 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변호사가 여러분 강제 집행 절차에 참가하는 것은,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그것은 민사 집행법이라는 하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가요 이 집을 아들한테 주고 싶어. 근데 아들이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증여자, 그 다음에 이 의뢰 대리인 갑으로서 아버지가요 수중자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혼자서 계약을 다 해. 혼자서. 그것을 뭐란다? 자기 계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기 계약은 누구한테도 유리하죠? 미성년자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괜찮다 이 말이고요. 쌍방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물건이 하나예요. 물건이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인데요. 갑도 병한테요, 을한테요 집을 하나, 이 건물을 경락받아 달라고 하고, 이 병도요 을한테요 이 건물을 자기한테 경락받아 달라고 그래요. 건물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갑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쌍방으로부터 서로 자기 앞으로 경락을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죠? 그래서 판례가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무효다. 방금 내가 얘기했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하는 것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아직 대리가요 이거 하나만 정확히 알면요 다음 시간부터 하는 것은 사실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이것이 이제 대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일단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 여러분 졸업